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강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 경향 분석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실제로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왔는지 과목별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이 과목을 보시면 우선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 이 파트의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변별력이 좀 낮습니다. 무슨 변별력이 낮다는 건 뭔가 주는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거나 고민을 하더라도 5개의 보기를 갖다 고민하기보다 이제 한두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정도에서 어떤 게 정답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게 변별력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변별력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시험 앞두고서는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내담자 이해 파트에서도 발달 과제와 문제 이 파트는 비교적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청소년기 관련된 발달 과제,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이 나온 그 이론들, 발달 이론들은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청소년 상담의 이론 요 파트이고 요건 이제 1세대 상담 이론 기법들 11가지 영역이 특히나 주로 출제가 되고 문항수로도 매년 12에서 13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1개 영역의 그 1세대 상담 기법들이 있는데 거의 매해 한 문제 그리고 간혹 두 문제, 좀 한두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4개년도의 경향성 자체가 상담이론의 출제 비중 자체가 50%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조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이제 인간관, 주요 개념, 상담 목표와 과정, 그리고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서 외우고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의 기초, 요것도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좀 낮고 문항수가 좀 적기 때문에 뭐 시험 앞두고서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담 윤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의 실제 이 부분은 읽어야 되는 문제 제법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기술과 기법 이 파트는 또 이제 변별력도 나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상담 기술과 기법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시면 또 상담 기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어차피 시험 공부도 할 겸 또 이제 상담사로 일하려면 이런 것도 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책을 사셔서 이 부분은 좀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두 권을 추천드릴게요. 청소년 상담이론에 관련된 책은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요 권성만 선생님이 쓰신 책, 학지세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이 괜찮습니다. 혼자 독학하기도 좋고 원래 개괄서가 단점이 있어서 전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이 책은 그래도 개괄서 중에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혼자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책은 이제 해결 중심이나 교류 분석 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뭐 개괄서를 추가로 사시기보다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서치를 통해서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상담의 실제 파트에서 상담 기술과 기법, 이 책을 연습하라고 하셨잖아요. 요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기법과 연습, 이 책 굉장히 잘 돼 있고 독학으로 할 수 있게도 잘 나와 있어요. 해답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제 시험에서 나온 문제는 거의 주는 문제처럼 쉽게 맞출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과목은 집단 상담, 선택 과목이죠. 저는 항상 집단 상담을 꼭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 두 번째 학자별 이론 파트. 자, 정신분석부터 1세대 상담 기법 11개가 그대로 나오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집단이나 개인 상담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은 거의 중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 1세대 상담 기법에 12, 13문제 나오고 여기서도 6, 7문제 나오니까 전체 문제 중에 한 20여 문제 문제는 이제 1세대 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집단 상담 자체도 상담 이론처럼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도 대중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잘하는 과목이 없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집단 상담을 선택하셔야겠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집단 상담 이론이나 실제 파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는 이제
집단의 특징이나 유형, 그 다음에 얄롬이 얘기한 치료적 요인, 그 다음에 목표와 윤리 이런 것들도 따로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상담의 실제와 관련돼서는 집단 상담의 과정, 집단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이제 뭐 초기부터 뭐 과도기, 뭐 종결 단계에 거쳐서 집단원들의 특징과 집단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정과 집단 상담자, 집단원 여기 문제가 약간 믹스된 듯한 느낌도 들면서 따로 분리돼서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만의 독특한 이제 상담 기법들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실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거의 절반 정도 나오죠. 잘 보셔야겠고, 책은 이제 한 권 정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 권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비교적 이 집단 상담과 치료 이론과 실제 강진영 교수님이 쓴 책이고 이제 학지사에서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두껍긴 하지만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오고 실제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쉽게 쓰여졌어요. 두꺼워서 뭔가 이거 어떻게 봐 싶겠지만 막상 펼쳐보면 혼자서 독학으로 보시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또 장점은 이제 학자별 이론도 1세대 학자들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내용들도 이제 예시까지 나와가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독학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뭔가 한 권으로 끝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는데 시간 좀 더 걸릴 거예요. 자, 상담 연구 방문론의 기초. 아마 이 과목이 가장 치를 떨고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상담 연구 방문론은 스트레스 받기 60점 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꽈락만 피하자, 10문제만 맞추자, 25문제니 40점은 맞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연구방법론이라고 하지만 연구방법론과 통계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두 개가 다른 과목입니까? 네, 다른 영역의 이론 과목입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영역인지 잘 모르시는데 통계랑 연구방법론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요. 이제 우리가 소위 연구방법이 어렵다라고 할 때, 논문 쓰기 어렵다고 할 때, 난 수학이 약해요. 이 부분은 통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시험을 합격하던 시대 2009년도만 하더라도 통계 문제와 연구 방문 영역이 거의 5대5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출이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본 해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해는 적어도 제가 문제 풀면서 보니까 거의 통계와 연구 방문 파트가 5대5 정도로 나왔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요즘 추세는 이제 연구 방법론이 60% 정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과 통계를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연구방법론 영역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질적 연구 이런 파트들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변별력도 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이제 연구의 과정과 유형, 윤리, 척도, 표집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독학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됩니다. 이런 영역들은 최대한 나오면 거의 안 틀리거나 한 문제로 틀려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실험 설계, 질적 연구 이 파트들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 100%다 맞추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세 문제 중에 한두 문제 꼴로는 맞추는 비율로 한 절반 정도는 맞추는 비율로 가셔야 됩니다. 통계 문제는 시험 앞두고선 특별히 공부하지 마세요. 저는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책 사서 공부하지 마시고, 왜냐면 통계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독학이 좀 어렵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배워야 되는데 누군가 나한테 개인 과외식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 앞두고서는 통계 파트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만 10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이 중에 잘 찍어서, 객관식이니까 그냥 비워두실 거 아니죠. 한 번은 잘 찍어서 그래도 이제 오지선다니까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에서 실제로 절반 정도, 그죠? 그렇게 맞추시면 실제 10문제 정도 맞추기 때문에 꽈락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계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 많지만 통계 관련된 책은 추천도서에 넣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방법론 관련해서 책 2권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항상 이종승 선생님 책을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약간 조금 오래된 10년 이상 된 책이기도 하고, 그래도 대중적으로 최근에 나온 책이
좋죠. 거기다 이제 성태조 선생님은 워낙 통계 쪽뿐만 아니라 연구법론 책도 이정수 선생님 못지않게 굉장히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판째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연구법론 3판, 학지사에서 나왔고, 성태제, 네, 왜 공처 책, 이 책은 이제 양적 연구에 관련된 책이고요. 아까 질적 연구 파트도 문제가 좀 나오죠. 질적 연구 관련해서는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질적 연구로 논문을 쓰시려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긴 한데, 우선은 이제 시험을 앞둔 분이라면 시험에 조금 최적화된 이 책. 생각보다 좀 읽는데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준비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질적 연구가 9% 정도 문제 비율로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뭐 연구 방문론이 기본적으로 10문제 맞춰야 되니까 질적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정도 사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계를 버리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이 두 책을 공부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시간 이상 공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0시간이라는 건 이 과목만 10시간씩 매일 한다고 해도 한 달은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쌓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얼만큼 공부해야 되냐 영역은 내가 얼만큼 대학원 다니면서 쌓인 지식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뭐 얼만큼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두 책 통계를 버리고 연방에 관련된 책들만 공부하시더라도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입니다. 이제 개론에 관련된 부분이 6, 7문제, 강론에 관련된 부분이 18, 19문제. 강론은 소위 각 검사들별로의 문제화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론은 이제 그 외의 것들, 면접법과 행동평가, 제작과 통계, 통계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칠을 떠는 통계에 관련된 게 심리 측정 평가에서도 또 나옵니다. 개론 파트에서. 상당히 변별력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파트는 사실상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는 구분할 수 있어도 거의 주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 정도 원저리는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역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MMPI, 지능검사, 로샤, TAT 요거 4개의 검사에서 60%가 출제됩니다. 최근 4개년도 경향성인데, 여러분들 뭐 MBTI, 홀랜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시험 앞두고서. 그런 문제는 잘 나와야 한 문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시험을 좌지우지하는 건 MMPI랑 지능검사, 객관화검사 두 가지, 투사검사에서 로샤, TAT 여기서 60%가 나온다. 여기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를 아예 버려라 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얼마 앞다고 나서는 이 4개의 심리검사만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실제로 추천하는 도서는 심리검사 2의 최정현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1추천 도서로 놓는 이유는, 첫 번째, 제 기준으로는 독학에 가장 쉽게 쓰여진 책이다. 두 번째, BGT를 다루고 있다. 임상심리사들은 BGT를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사실 상담사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BGT가 상담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럼 로샤나 뭐 TAT는 알아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상담사들이 일할 때 풀배터리 검사를 병행하지 않는 한 뭐 로샤나 이런 TAT 같은 영역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쓰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임상심리사가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이 검사가 꼭 알아야 되냐라고 물을 때는 사실 뭐 MMPA가 제일 중요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능검사가 중요할 수 있겠고, 오히려 교육 관련 검사, 뭐 홀랜드나 MBTI처럼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검사들이 청소년 상담사한테 더 중요하죠. 어쨌든 시험을 대비할 때는 결국 BGT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다만 이제 문제수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영역을 더 중요시한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어쨌든 쉽게 쓰였고 BGT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 책을 추천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 책은 이제 교육 관련 검사들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MBTI라든가 CPI 뭐 이런 검사들이, MBTI, CPI, 네오-PII, 뭐 PAI 이런 TCI, 뭐 홀랜드 이런 검사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책 심리검사와 상담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교육 관련 검사들이 비교적 한 권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책이 서로 보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상심리. 이상심리는 사실 출제 경향 분석에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객관과 진단으로 나누긴 하는데 대부분이 진단에 관련된 문제고요. 진단이라고 하면 우리 정신장애에 대한 모든 장애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씩 골고루 모든 영역에 출제가 된다. 그래서 골고루 다 보셔야 된다. 네. 현대 이상심리학 2판 권성만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학지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이상심리나 아까 현대 이상심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독학으로 좀 하기에 좀 수월합니다. 다만 시간은 좀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한 300시간 이상은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단 아무것도 모르고 쌓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하에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어쨌든 내가 외우는 게 힘들고 빡세서 그렇지 그래도 비교적 독학이 가능하다. 그래도 300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암기를 돼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빡세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하나는 전 진로 상담. 어차피 다 잘 모르겠으면 진로 상담을 하세요. 어차피 청소년 상담사로서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진로가 뭐 청소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 좀 뭔가 현장의 지식들, 실제적인 지식들이 잘 쌓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로 상담을 추천하고요. 물론 이제 내가 가족 상담이나 다른 영역이 더 강하다, 성이나 이런 게 더 강하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당연히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니까 하는 게 맞죠. 진로 상담은 일단 이론과 실제가 거의 5대5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이론은 이제 진로 상담 이론은 선택 이론, 발달 이론, 의사결정 이론, 그 다음에 최근 경향이라고 해서 최신 이론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 적응과 진로 전환 이론이 있고, 뭐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알 수 없는 책에서 잘 보기 어려운 영역들이 특수 영역 진로 상담 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의 실제는 이제 상담의 과정과 기법, 그 다음에 진로 심리 검사, 홀랜드 뭐 이런 검사들, 그다음에 진로 정보의 활용과 프로그램 실제 이런 파트들이고요. 거의 5대5로 나누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책 추천을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전까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커리어 상담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워낙 학지사가 이제 대중적이고 이제 필요로 하는 요구자들에 대한 니드를 잘 맞춰서 책들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시험 대비할 때는 이 책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권을 선택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 진로 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봉환 선생님이 쓴 책이고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다른 한 권은 이제 진로 상담이라는 책인데 역시 이것도 김봉환의 여러 명의 공저가 있습니다. 학지사에 나온 책이고 두 책은 제가 둘 다 갖고 있는 책이긴 한데 좀 한 권을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두 권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권 다 사세요.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저는 어느 책과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타시던 저에게 1원 한 푼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간은 이제 어떻게 각 과목별로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시험 앞두고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뭐 웬만하면 한 권으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몇몇 과목이 두 권씩 추천이 된 거, 대부분 두 권씩 추천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그래봤자 한 10권 내외니까 굉장히 좋은 책들이니까 이참에 사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시고 이번 청상 2급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합격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실전에 투입됐을 때 뭔가 도움될 만한 유용한 이런 전문 지식들이 쌓이는 계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고민하는 광박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